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개발 입문 32강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7-1절에 있는 유사 이미지 검출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배열, 벡터 등으로 변경을 해야지 이를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미지를 벡터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지금 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인 에버리지 해시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보게 되면 에버리지 해시는 이미지를 비교 가능한 해시 값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해시 함수 ND5, SHA256 등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해시로 변환을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는 책과 함께 제공이 되는 이 도쿄타워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보겠는데요. 이 이미지를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할 위치와 같은 곳에 일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ower.jpg를 복사를 해서 C 드라이버의 사용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하사트라는 사용자 이름의 샘플 폴더 안에다가 상콤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해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해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시 테이블을 간단하게 해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파이썬의 딕셔너리라든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라든지처럼 어떠한 키와 값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녀석을 해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길이의 문자열을 해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MD5라든지 아니면 SH256이라든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을 정해진 길이의 문자열, 해시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책에서 말하는 에버리지 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말인지 함께 코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파이썬에서 해시 만드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이썬 해시 라이브러리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해시 라이브러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이 코드를 함께 붙여넣고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import 해시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고요. 해시 라이브러리에 MD5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서 변환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m.update에다가 어떠한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m.digest를 사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이 방법으로 이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위드 구문으로 오픈으로 tower.jpg를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read 바이너리로 읽어주신 다음에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le.read를 사용을 하게 되면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겠죠. 간단하게 어떠한 것이 읽어지는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이라고 하고 스트링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저장을 하고 상콤하게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저 안에 있는 내용이 쭉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자열을 곧바로 이 해시 라이브러리에 업데이트에 넣게 되면 프린트를 했을 때 해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코드는 딱히 의미 없는 코드니까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변환된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문자열의 길이로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거대한 이미지 파일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게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버리지 해시의 문제점이 있다면 크기 변환을 하거나 색조 변환을 하거나 확장자 변경을 해서 내부의 글자가 단 한 글자라도 변경이 되면 최종적인 해시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연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책에서 언급하는 에버리지 해시란 요 다음 네 가지 과정을 거친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지 크기를 특정한 크기로 축소를 하고 두 번째로 색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각 픽셀의 그 밝기 평균을 구한 다음에 어두운 정도가 평균보다 크면 1을 입력을 하고 평균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책에서 언급하는 에버리지 해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ip install 필로우를 사용을 해서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게 아나콘다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러면 모듈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책에 있는 코드를 입력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코드를 간단하게 붙여 넣었는데요.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에 averagehas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tower.jpg를 읽게 됩니다. 그럼 이제 averagehash라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average 함수는 매개 변수로 파일 네임과 사이즈를 받게 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에는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파일 네임을 읽어서 이미지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어서 이미지에 컨버트를 사용을 해서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리사이즈를 사용을 해서 크기 변환을 하고 픽셀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numpy 어레이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약간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은 컨버트의 매개 변수로 뭘 넣길래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이 되냐 그러는데, 책을 보시게 되면 L을 지정을 하면 그레이스케일이 되고 1을 지정을 하면 이진화되고 RGB라든지 RGBA라든지 CMYK 등의 모드를 지정을 해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간단하게 알아보는 거라 그레이스케일을 사용을 하지만 이후의 예제에서는 다른 녀석들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에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픽셀즈를 출력을 하고 강제로 예외 발생시켜서 거기에서 종료시켜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1차원 배열로 각 픽셀에 있는 녀석들이 0부터 255까지의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단 지금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책을 보시게 되면 pixels.reshape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도 한번 프린트를 해보게 되면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꺾은 괄호가 2개 쳐진 2차원 배열로 변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 형태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적을수록 어두운 값을 나타내는 게 여기 정도 표시되는 것 같고, 밝은 부분을 나타내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pixels.min을 사용을 해서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요. 평균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균을 보면 57.101565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 위에서 57 이하인 녀석과 57 이상인 녀석을 구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diff라는 녀석을 만들게 됩니다. 요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0과 1로 변환이 돼서 지금 타워 모습이 대충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책을 보시게 되면 이후에 mp2 hash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서 뭔가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average hash를 구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머신러닝, 딥러닝 예제는 무언가를 배열로 변환을 할 수 있으면, 리스트 벡터로 변환을 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러한 형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킬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예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그레이스케일로 살펴보았지만,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색상이 있는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일단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많은 이미지에서 유사한 이미지 검색하기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칼텍에서 제공을 해주는 컴퓨테이셔널 비전이라는 그 아카이브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예제인데요. 학습이 아니죠. 단순한 비교를 시키는 예제인데요. 여기에서 코드를 살펴보시면 이전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코드에서 추가된 부분이 하나 있다면 해밍 거리를 구하는 부분 되겠는데요. 이 부분의 코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reshape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했는데요. averagehash의 reshape를 사용을 해서 1,-1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저 2차원 배열이 다시 1차원 배열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URN 귀찮으니까 지워버리고 다시 코드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0000000, 1, 000 이런 식으로
1차원으로 쭉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배 감싸져 있는 건 두 개지만요.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하나 더 읽어드리게 되면 이 녀석을 average hash 1이라고 지정을 하고 또 한 이미지를 2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에 쓸만한 이미지가 딱히 없는데 지난번에 불러왔던 test.png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png를 가져오게 되면 average hash 2개를 만들겠죠. 이 상태에서 average hash 1을 reshape하고 average hash 2를 reshape한 다음에 각각 A와 B라는 것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numpy 배열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A와 B가 같냐 다르냐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 A와 B의 다른 부분과 같은 부분을 비교를 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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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등의 내용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일단 true는 숫자로 변환을 하면 1이 되고 false는 숫자로 변환하면 빵이 되죠. 이를 사용을 해서 이 녀석에게 다시 sum이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되면 다른 게 포인트가 몇 개나 있는지를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155개의 부분이 다르다고 나오는데요. 책에서 언급하는 해밍거리는 바로 이 155라는 숫자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드를 다시 보게 되면 기본 사이즈가 16 곱하기 16이었죠. 16 곱하기 16이 몇인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클리어 먹이고 파이썬에서 16 곱하기 16을 입력하면 256인데 256개 중에 155개의 포인트나 다르다는 것은 거의 다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에디터에서 그레이스케일을 먹인 다음에 필터 등을 사용을 해서 가우시안 흐림으로 한 20 정도 먹여서 흐리게 만든다면 실제로 이미지 내부의 데이터는 굉장히 크게 바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때 익스포트 같은 거를 해서 png 파일로 출력 사이즈도 50%로 줄여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미지 비교로는 요 두 이미지가 비슷하다라는 걸 검출할 수 없을 텐데요. average hash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도 타워 B와 비교를 해서 두 가지가 얼마나 같은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코드를 상콤하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 두 개의 차이가 완전히 없다라는 것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시로 변경할 수 있다. 사실 해시라기보다는 그 벡터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7-2절이죠. 7-2절에서는 색상이 있는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학습시킨 이미지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